4차시 국어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훈민정음 서문 그리고 용비어천가 2장을 통해서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에 보여주는 문제들을 함께 보면서 풀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서문이라고 했었죠.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야 여러분들이 중세국어에 익숙해집니다. 특히 중세국어는 이어 적기를 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었을 때 의미 파악이 쉽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랏 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야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니겨 날로 쏨에 뼈난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확인을 해볼까요? 1번 우리말은 중국의 말과 다르다. 맞아요? 네.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통하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말과 우리나라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 문자가 서로 다르다 맞습니다. 새로 만든 훈민정음 문자의 수는 28자이다. 맞나요? 몇 자를 만들었다? 28자를 만들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초성, 자음 17개, 중성, 모음 11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병설을 한다던가 합친다든가 해서 여러 문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시 문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았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자, 중세국어에서 하다는 무슨 뜻이다? 많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되네요. 4번 새로운 문자는 중국과의 소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원음을 비슷하게 적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그것이 중국과의 소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은 윗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X고요. 답은 4번이네요. 자,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다. 쉽게, 중세에는 무슨 말이죠? 이게 수비라고 했고요. 익히다, 니겨라고 나와 있었어요. 예,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어 평등 사상을 전제로 한다. 니은 창제 취지가 나타난다. 디귿 애민 실용 정신이 나타난다. 리을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는 통치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어때요? 자, 여기에 평등 사상 있었어요? 그건 없죠. 평등 사상이라고 하게 되면 왕이나 양반이나 일반 백성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었습니다. 자, 창제 취지가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애민정신, 실용정신, 그 다음에 자주정신, 또 하나는 창조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핀다. 이게 애민정신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네요. 쉽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표기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어적기를 하여 표기를 했다. 이어적기가 뭐라고 했죠? 예, 소리 나는 대로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조사가 왔을 때 받침 소리가 올라가서 적히는 거였어요. 자, 하나만 찾아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만. 나랍 말싸미 할 때 말싸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싸미라는 체언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이 미음이 여기로 올라가서 이어적기를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어적기 한 거 다 찾을 수 있나요? 자, 이어적기 한 거 다 찾아볼까요? 다시 올라가서 이어적기 한 걸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말싸미 찾았어요. 네, 또 찾아보세요. 얘는 왜 이어적기를 안 했을까요? 저번에 설명할 때 요거는 안 했는데요. 자, 다르다라는 이 단어는 중세에 좀 독특하게 변용이 되면서 이 아가 음가, 소리죠. 이 소리가 있는 이응이었어요. 얘는 음가가 있는 이응이라 소리가 있으니까 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라는 이어적기로 쓴 게 아니에요.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쭉 없네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느르고저 홀빼이셔도 쭉 갑니다. 마참내 제 뜨들 여기 나오네요. 자, 뜨들 예, 나왔고요. 싫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하나 더 찾았어요? 네, 놈이라는 거.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 니겨. 자, 수비라는 것도 사실 여기에 sup다, 쉽다죠. 지금의 여기에 이가 붙어서 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비읍이 울림 소리가 돼서 순경음 비읍으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비도 해당되겠네요. 니겨 날로 숨에 해당되죠. 연한키 하고저 할 따라미니라. 여기까지 이어적기 한 거 이제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어적기 맞네요. 이어적기를 했다.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현대국어와 같이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지 않았다. 음의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네, 성조입니다. 자, 성조라고 하고요. 이 성조를 표기하는 것이 방점이죠. 자, 이 방점은 조선 초기에 쓰이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국어와 같이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고 있어요. 않았다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3번. 현대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그쵸? 편의상 우리가 띄어쓰기를 해서 읽고 쓰고 했지만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원문을 저번에 사진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중국의 한자음에 가깝게 표기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구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했습니다. 정운이에요. 정음이 아니고요. 저번에 댓글 단 친구들 보니까 동국 정음식이라고 쓴 친구들이 많던데 정운이에요. 맞습니다. 자, 5번 현대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자음. 뭐가 있죠?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자음.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자음이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현대에 쓰지 않는 거. 예, 여기 이상한 거 있어요. 요 꼭지 달린 이응. 이 꼭지 달린 이응은 음가가 있는 이응인데 조선시대에는 끝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첫소리에도 이 꼭지 달린 이응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떤 게 있죠? 어두자음구는 자음 두 개를 동시에 합용해서 쓴 것이니까
이게 사용되지 않는 자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비읍, 디귿. 그쵸? 다 쓰니까 이건 의문상의 얘기고요. 사용되지 않는 자음을 쓴 거. 표기로 봤을 때 뭐 있어요? 쭉 갑니다. 여기 이응, 이응도 병서입니다. 병서니까 해당 안 되고요. 이거죠. 순경은 비읍. 네, 순경은 비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줄이 있는 이응이 있어요.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 뭐뭐뭐 찾을 수 있었어요. 꼭지가 달린 이응, 예디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응이 있는 비읍, 순경은 비읍, 울림소리 비읍이에요. 그 다음에 요 줄이 있는 이응,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문제는 답은 어느 거예요? 자, 답은 다시 빨간색으로 갈게요. 자, 답은 3번이네요. 자, 답은 3번. 틀렸네요. 답이 3번이 아니고요. 몇 번이에요? 잘못 체크했어요. 쌤이 잘못 체크했어요. 답이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중세국어에서는 음가 없는 이응을 사용했다. 아까 어디서 썼죠? 이런 거죠. 한자음 표기에서 요런 거, 이런 것을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쌩이 아니고 새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 은지, 중세국어에서는 어두의 둘 이상의 자음을 사용했다. 어두의 둘 이상의 자음,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비읍, 디귿,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시옷. 자, 시옷, 디귿,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거 어두 자음군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로 이와 가를 사용했다. 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주격조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그냥 이게 주격조사로 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음으로 끝나면 제로격조사, 생략하는 겁니다.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 4번 중세국어에서는 원순모음화와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어. 요거는 다시 올라가서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원순모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순모음화. 네. 자, 원순모음이 뭔데 얘들아? 원순모음은 입을 동그랗게 해서 오리입처럼 내밀고 소리 내는 겁니다. 자, 원순모음이 되려면 입을 내밀어서 해야 되니까 오, 우, 왜, 위 이런 것이 원순모음이에요. 그런데 중세국어에 원순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금은 이루어진 거 찾는 거죠. 자, 여기 있습니다. 스물 해서 지금 으라는 원순모음이 아닌 소리가 현대로 오면 스물 해서 바뀌죠. 원순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순모음이 되는 것은 입술 소리인 무브뿌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원순모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얘기하고 있었죠? 구개음화였습니다. 자, 구개음화 찾아봅시다. 구개음화가 어떤 건데? 구개음화라는 것은 디귿 소리나 지읒 소리가 이 모음 앞에서, 아니죠, 디귿이나 티읕 소리가 이 모음 앞에서 지읒이나 치읓으로 소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아직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디, 티가 지치로 변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공부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펴디. 자, 이 펴디가 나중에 현대로 오면 뭘로 바뀌어요? 현대로 오면 지로 바뀌죠. D가 지로 바뀌었죠.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중세국어에서는 원순모음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맞네요. 너무 밑에다 꺼었죠.
자, 원수모음화와 국유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중세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자, 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계속 얘기하던 이어적기 하고요. 하나 더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우리는 지금 햇빛 할 때 빛, 소리는 뭘로 나지만 빛, 이렇게 나지만 이 빛이라고 쓰죠. 치읓으로 쓰죠. 그런데 중세에는 팔종성법이라고 해서 이런 자음들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마띠였습니다. 팔종성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옷을 발음을 못하는데 끝소리에서 중세에는 이 시옷 소리가 발음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읽을 때 보면 사마스디 뭐 이렇게 읽었었어요. 네, 다음 제 넘어가기 전에 답은 그러면 어느 거예요? 자, 답은 몇 번? 네, 3번. 주격조사 가는 중세국어에 없었다. 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5번입니다. 방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점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소리의 높낮이, 성조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점이 없으면 소리를 낼 수 없다. 맞아요? 아니죠. 자,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은 소리가 점이 없거나 한 개거나 두 개거나였어요. 점이 없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평성, 낮은 소리입니다. 낮은 소리. 자, 답은 벌써 나왔네요. 1번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높은 소리, 두 개가 있으면 낮다가 높은 소리, 상성. 자, 2번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게 해준다. 맞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라는 것이 의미 변별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국어에 와서는 소리의 길고 짧음, 장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16세기 말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맞습니다. 16세기 말, 바로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소멸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문헌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자, 지난번에 편지 있었죠.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 예, 원희 아버님께 하고 시작되는 그 안동 무덤에서 발견된 편지 있었어요. 자, 그 편지는 원본을 봐도 이 방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없어졌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왼쪽에 찍어 놓은 점이다. 점의 개수로 소리의 높낮이를 알 수 있다.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이에요. 자, 윗글에서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이것도 다 설명했네요. 중세국어에서는 입술소리 무브 뿌프 소리 내보세요. 무브 뿌프 하면 입술과 입술이 맞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소리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입술소리. 그 다음에 평순 모음 으가 사용되었으나 평순, 입을 평평히 하는 모음이다. 하면 입이 좌우로 벌어지죠. 쭉 찢어지잖아요. 그것을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원순 모음으로 바뀐다. 입술이 동그랗게 나오죠. 아는 원순 모음 아니에요. 이때 원수는 입술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의 우로 바뀐 소리를 찾아야 됩니다. 으였는데 우로 바뀐 거. 그러면 일단 우를 먼저 찾아야죠. 말싸미 우 없습니다. 자, 서류에는 우가 있네요. 네, 으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뜨들 할 때 으 있네요. 스물 할 때 으가 있네요. 해여는 으가 없어요. 자, 그러면 2, 3, 4번이 다 원순 모음한가요? 아니죠. 바뀌기는 바뀌지만 무브뿌프 다음에서 바뀐 걸 찾아야 됩니다. 앞에 무브뿌프가 있는 것은 네, 요거죠. 잘 안 보이죠? 자, 물 할 때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현대 국어로 와서 물이 되죠. 이게 원순 모음화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게 됐네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기억과 의미가 같은 것 찾아야 됩니다. 기억이 뭐냐면요. 다시 올라가기 힘드니까 써줄게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라고 나왔을 때 이 애입니다. 자,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나란 말이 중국의 문자와 다르다. 무엇과 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의미가 같은 걸 찾아보세요. 와과로 바꿀 수 있는 걸 찾아도 돼요. 자, 준영이는 집에 갔다. 어디에 간다. 이거는 진행 방향을 뜻하는 거고요. 진행 방향. 의미를 생각을 하세요. 나는 형에 비해 키가 작다. 나와 형을 비교하고 있죠. 예, 비교하고 있고요. 그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다. 소리 때문에죠. 원인이죠.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요거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태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요것은 그 앞이 말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비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두 다 부사격 조사는 맞지만 여기에서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니은을 현대국어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니은이 뭐냐? 앞으로 가기 힘드니까 적어줄게요. 자, 어린 백성이 라고 할 때 이 어린이에요. 자, 이 어린의 의미, 중세국어에는 어떤 의미예요? 이 중세국어에서는 어리석다 라는 뜻이었죠. 근데 현대국어에는 뭘로 바뀐다? 나이가 적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변화 양상을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 의미가 이동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예요. 디귿을 현대어로 풀이하고 조건에 맞는 내용을 쓰시오. 자, 디귿이 뭐냐면 날로 숨에 뼈난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자, 요거는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문장. 날로 숨에 뼈난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요거를 현대국어로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공책에 한번 써보겠어요? 자, 써보세요. 어떻게 쓸 수 있죠? 날로, 날마다, 씀에, 뼈난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할 따름이다. 썼나요? 자, 여러분들이 쓴 것과 쌤이 쓴 것을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바꿔서 써볼게요. 자, 날마다 펜이 너무 굵어요. 그쵸? 자, 날마다 쓰는 데라고 교과서에는 있는데 사실 그대로 현대국어로 옮긴다면 쓰매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자,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여기서 모음조화가 나타난 단어를 찾으라고 합니다. 얘들아, 모음조화가 뭐였어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특징이었어요. 자, 양성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아, 오입니다. 자, 음성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우입니다. 되겠나요? 자, 모음조화가 나타난 단어, 우리가 이거 찾았었어요. 여러분들 공책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찾아봅시다. 찾은 사람 찾았나요? 자, 요거였어요. 자, 씀에
네, 잠깐만요. 요거였어요. 씀에. 요거였죠. 자, 요것을 분석을 어떻게 했어요? 형태소 분석을 쓰다에 뭐가 붙어서 음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요. 지금은 음에 해당합니다. 얼음, 뭐 이러는 그런데 왜 음이 붙었냐? 여기에 으라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옴이 아니고 음이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얘가 어떻게 돼요? 으가 탈락하면서 쏨이 되죠. 자, 여기에 우니까 이애가 붙죠. 이애가 아니고 옴이 아니고 음이 붙고 이애가 아니고 이애가 붙어요. 그 다음에 이어 적기를 해서 어떻게 바뀐다? 쏨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모음조화 현상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힘들어요. 자, 찬찬히 하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서 여러 번 복습을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A에서 이 중 단어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는 달라 맞습니다. 사마띠 통하지 맞습니다. 전차로는 결과론가요? 자, 전차라는 것은 까닭 이유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까닭으로, 이유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4번에 어여삐는 불쌍하게, 가엾게, 수비는 쉽게.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편지글이 나오네요. 원희 아버님께 상배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원희 아버님께 상배. 자네 향에 날다려 니로되 둘이 머리 새도록 사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야 나랄 두고 자네 먼저 가시나. 편의상 띄어쓰기를 해놨지만 사실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윗글은 현대국어와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현대국어와 다르게 사용되는 조사가 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요거 날다려. 여기에서 나에게 이르되 요게 리을다려라는 조사를 쓰고 있었어요. 현대국어와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어느 거? 예, 니로되, 니로디죠. 자, 니로디, 이르되, 니은이 나중에 없어지죠. 두음 법칙이 적용되면. 현대국어와 달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부분이 있다. 이어 적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 적기를 한 거 찾아볼까요? 예, 제일 처음에 있어요. 원희 아버님께. 자, 그리고 현대국어와 같이 아내가 남편을 자네라고 일컫는다. 자네 샹에, 자네 항상 날다려 이르되. 자네라고 일컫는 거는 맞는데 이 자네라는 말은 현대국어에 오면 자신보다 좀 낮은 사람이나 또는 친구한테 부르는 말로 바뀌어요. 여러분은 아예 안 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기가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현대국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되겠죠? 네, 12번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 어두저음군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필기한 거 보세요. 원희 아버님께 상배 있었죠? 함께 죽자고 하더니 예, 시옷기역 시옷기역 두 번 나오네요. 이어 적기 원희 요거는 여러 번 했습니다. 방점 썼나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발견된 편지 사진을 봤었어요. 방점 있었어요. 16세기에 쓰여진 16세기 말에 쓰여진 편지인데 이미 방점이 없습니다. 방점이 없어요. 방점이 소멸됐어요. 음가가 없는 이응을 형식적으로 표기했다. 아, 종이치네요. 빨리 끝낼게요. 이응을 형식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 쓰는 것인데 이 편지에는 한자음이 없습니다. 모두 순우리말 한글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디귿과 리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얘들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윗글의 단어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거 샹백, 올림 맞습니다. 샹에 항상 맞습니다. 니로되, 이르되 맞습니다. 함끼, 한개가 아니고요. 요거는 뭐예요? 함께라는 뜻이죠. 먼저는 먼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훈민정음 서문 그리고 원희 아버님께 올림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형성평가 풀었고요. 용비어천가 2장 형성평가 문제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니면 등교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어 수업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합니다. 쌍방향은 아니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우리 반 수업이 2교시가 국어다. 그러면 2교시에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계정으로 들어가면 수업 참여하기 뜰 겁니다. 들어가서 2교시면 2교시에, 3교시면 3교시에 제 시간에 수강하고 과제나 출석 체크나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 수업은 국어는 금요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선생님들의 안내를 잘 보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아주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칠게요.